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아까 이제 정기교육 축소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예, 설명을 하셔가지고 지금 두 개 기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평생학습과 기초고 지금 이제 도서관 배달의 도서관하고 이제 배달의 도서관 지금 273페이지 그 도서관 기능 강화에 보면 이제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집행률 한 47% 되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는 그랬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1회씩 더 운영이 돼서 현재 집행률 한 70% 정도 됐습니다. 70% 정도 돼요. 예. 예.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2회 하시나요? 연 2회인데요. 네. 올해는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는 3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회. 예. 그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동삭도서관 건립 이거 좀 현재 지금 착공을 했죠? 착공을 했나요? 11월 착공 착공은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은 조달청에 네. 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년 이제 올해 20억 정도 공사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 2월 예, 그게 2월 이제 도서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면 네. 원인행위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도비 20억을 저희가 우선 요청해서 받았고요. 예. 그걸 근거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면 내년 예산 10억을 포함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내년에 그러면 이 20억에 예, 10억, 30억이면 네네. 충분하다. 그래서 10억을 올리신 거예요? 충분하진 않지만 네. 이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차수별 건립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다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이제 27년을 준공 목표로 잡고는 있는데 이제 공사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향후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10억 해서 예, 향후 투자할 금액이 지금 200억 정도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27년에 이 공사 완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추경에 네. 건립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2차수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27년도에 또 잔액이 확보가 돼야 완공이 가능할 걸로. 그러니까 건립 기간으로 따지면 그 내년 초에 착공해서 그 준공이 가능한 기간인데 문제는 이제 건축비가 이제 재정상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추진 현황 이제 도서관 추진 현황을 이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중앙도서관도 지금 중앙도서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나요? 예, 예. 설계 중에 있고. 그럼 착공은 지금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설계 준공이 26년 6월이어서 그 가능하다면 준공 후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배달의 도서관에서 도서관 쪽에 이제 5개 정도 예, 지금 전체 5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 화양 도서관은 이제 주간 부서가 건축가가 진행하고 네. 포승 도서관은 체육가가 체육부서에서. 주간 부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비가 전체 도서관 배달의 도서관에서만 관할하는 것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예산 재정 그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중앙도서관은 28년 준공 예정이고 네. 횡성도서관은 26년, 예, 동작도는 27년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3년이죠 6, 7, 8 3년 안에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좀 적극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운영 그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296페이지. 그 296페이지인데 청소 재료비하고 그 소모품, 화장지 같은 소모품 이런 게 이제 배달의 도서관은 이게 이제 청소 재료비가 이제 그 면적 대비해서 산정을 하셨나 봐요. 면적이랑 이용자 이용자, 대비해서 산정했습니다. 이 부분 1,060원, 2,882제곱미터 이렇게 산정을 하셨고 화장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들 보시면 안중도서관 305페이지거든요. 30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이제 팽성도서관하고 세교도서관이에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960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장지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28,000원 돼 있어요. 배달의 도서관 46,000원 돼 있고 그리고 또 326페이지 안중도서관 쪽도 326페이지였죠. 안중도서관도 또 이게 다 틀려요. 여기는 또 2,000원 돼 있고 청북하고 다 5성 표승 2,000원 돼 있고 여긴 또 화장지 이거는 5만 원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그 배달의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소모품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이제 거기 방문 뭐 이용자들도 많고 한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 모자란 이유가 이게 이 산정을 이게 좀 다 제각기 틀린데 네. 이제 그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실링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연간 필요 금액을 도서관별로 이제 산정을 하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통일된 수치로 좀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이제 과들 보면 어디 시설들 보면요 월 사용량 있잖아요 소모품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산출 내역이 근데 어떤 게 뭐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모품이 부족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를 예. 하셔가지고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그 냉난방기 세척하고 이런 이제 그 시설 장비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또 제각기 다 틀려요. 이 산정하는 것도 요것들도 한번 도서관 쪽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도서관별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산 수립 때 네. 저도 좀 확인을 한번 한 건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업체마다도 다르고 또 이게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또 방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최저 견적을 받아서 대당으로 산정을 해서 이거는 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산정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점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뭐 그 임차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산정이 된 건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도서 정리용품 구입, 도서 구입 후 장비 작업 중 소모품 구입비가 뭐 RFID 칩 구입하고 도서 정리용품하고 뭐 책임 스티커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도서관별로 다 틀려요. 네, 이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좀 통일된 금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2페이지 이거 좀 요거는 지금 오타죠? 전산기기 장비 수리 7만 원씩 해가지고 이건 다 똑같더라고요 다. 322페이지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오타 같아요. 그러니까 네, 7만 원씩 해가지고 네, 도서관별로 이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324페이지에 도서관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예. 요 유지 관리비 전체에서 1억 4,700인데 네. 이거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지 보수 비용들인데 다 이게 네. 이제 전체 우리가 도입할 때 금액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유지 보수율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요거는 낙찰이 어제 됐습니다. 어제 내년도 거를. 내년도 거 네, 어제 네.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한번 예, 주시고요. 세부 내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PC도 157대 6% 이렇게 해놨어요. 아, 예, 네, 네. 그렇죠. 아,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때 도입할 때 금액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예, 뭐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의 세부적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 우리 도서 구입비가 좀 부족하다고 이게 예, 예산에 좀 있더라고요.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네,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 지금 도서관들의 도서 구입비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한번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도서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이제 도서 서비스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시민 1인당 도서량이 경기도 평균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성과 지표로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60만으로 본다면 대략 그 0.1% 해도 6만 권이면 그게 연간 9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데 저희 실제로 그만큼 이제 도서 구입비를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고 그 중에 또 오해손 도서라든가 노후 도서들이 제적이 되고 인구는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이제 장소수가 굉장히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자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뭐 예산계랑 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도서관 이제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대출 건수도 늘어나고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 수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올해 이제 올해는 얼마입니까 도서구입비가 지금 25년도에 올해죠. 25년도는 4억 정도 됐는데 네, 예.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 그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다 예산 되겠어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저 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많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 가끔 좀 신경 쓰셔가지고 도서관 저 도서 구입비 이걸 조금씩 증액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교육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이제 이 행정 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나 뭐 청소년 교육 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이제 배다리 도서관하고 이 안중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국이 이제 신설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우리 또 나름대로 교육 관련된 또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리고 또 뭐 배움 학습 관련된 그 도서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부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워낙 우리 평택시 뭐 예산 뭐 지금 편성하시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뭐 고민하면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 예산 뭐 우리 편성 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급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이런 편성 기준을 잘 뭐 부합하게 아마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앞서서 한번 물어보는데 제가 이 지금 세부적으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마 잘 항목별로 해서 이 편성을 하는데 이 지금 관련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직원분들께서 많이 바뀌시거나 뭐 우리 부서장님이 바뀌면 이 기준을 어떤 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갖고 있는 우리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 원칙을 아마 아까 제가 얘기한 수립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실 텐데 이제 워낙 이 편성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잘 해서 뭐 편성을 해서 이제 뭐 사업 같은 경우가 이 기본적으로 많이 줄여서 잔액 집행잔액 부분도 많이 이제 줄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 운영 경비하고 인력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모든 부서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일반적으로 거기서 다 상이한 부분도 아까 지금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저도 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언급을 했는데 동일한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이 어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아마 저기 엘리베이터도 아마 대행을 시킬 거예요 아마 점검할 때 소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등등 뭐 대여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저 정수기든 아니면 비대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관련돼서 모든 항목들이 엄청 많을 텐데 기존에 있던 걸 갖고 그대로 산출 내역을 갖고 하다 보면은 금액이 상이하기도 하고 비싼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집행잔액도 또 많이 남아요. 운영 경비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인력 운영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행정 운영비 경비에서도 좀 많이 이 집행 잔액 정도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뭐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있게 전반적으로 잘 고민하셔가지고 세워야 되고 사업이 필요성은 다 누구나 뭐 불효불급하면은 당연히 불필요한 사업은 없을 거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 부서별로 따지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예산 심사를 하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은 뭐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잘 그 예산을 편성해서
뭐 하시려고 좀 올리셨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그래도 더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우리 또 재정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더더욱 하셔 주셨으면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 저희가 이제 2026년도 뭐 예산안 심사를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뭐 우리 이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과장님 관장님 들께서 이제 올해 뭐 마지막까지 지금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안 남았는데 이 계속되는 뭐 하여튼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한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저기 뭐야 교육 청소년과 과장님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의 한 몇 프로 정도 잔액 집행 잔액이 좀 남은지 혹시 파악은 안 되실 거예요. 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갖고 계실 줄 우리가 4월 달에 2025년도 4월 달에 2024년도 세출 예산 결산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략적으로 한 8억 정도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근데 뭐 한 1.4% 근데 이제 교육 청소년과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되죠?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요. 올해 예산이 교육청소년과는 349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금액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58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1.4% 정도 되고 평생학습센터는 한 몇 프로 정도 혹시 집행 잔액이 보니까 잔액 비율은 한 6.6%, 한 32억 정도, 32억 9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아마 자료는 뭐 없으실 수 있어요. 24년도 예산 대비 뭐 한 2억 1,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한 6.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다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이 한 89억 9천 정도 됐는데 집행 잔액은 아마 9,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1%. 근데 이제 이게 1.1% 단순하게 1.4%, 1.1%, 뭐 6.6%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 경비나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4천만 원의 예산에 400만 원이 잔액이 남아버리면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 큰 금액의 이 비율로 따지는 거는 뭐 좀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표준을 갖고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됐든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 많은 혹시 사업 혹시 이거 세 보셨어요? 우리 청소년 과장님 이거 이 책자 보면은 교육 청소년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세 보니까 한 75개 사업 그냥 주요 사업 목록에만 75개 사업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평생학습과도 한 31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배다리 도서관 19개, 뭐 안중도서관 20개 이 정도로 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또 뭐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또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신규 사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포진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청소년과도 신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이걸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걸 뭐 다 뭐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이거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상반기 우리 보면은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1년에 연중 의회 사이클을 보면 상반기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 결산 심사하고 4월달에 그다음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그다음에 또 8월달에 하반기 업무 보고 받고 9월부터 또 예산 그 2년도 예산 또 다 각 부서에도 또 세우려고 여러 가지 또 고민하면서 예산도 또 한 9월 10월달에 또 세워서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11월 말일부터 12월까지 또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뭐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2025년도 예산 기준을 보면 이 2025년 3월 4일 공시된 거를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평택시? 대략적으로 뭐 그냥 41.62%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평균은 한 35.79%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또 높긴 높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대신 전년도 대비 한 41.6%로 조금 1.93% 정도, 전년도가 43.55%에서 41.62%로 한 1.93%포인트 하락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이 재정 자립도는 평균 대비 상당히 그래도 높다라는 거, 한 8% 정도, 뭐 7, 8% 높은 것 같아요. 뭐 재정 자주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55.33%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년도는 뭐 한 56.38%였는데 평균이 한 53.81%라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뭐 재정 자주도나 자립도나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 도시가 워낙 뭐 팽창도 하고 여러 가지 재원도 의존 재원이나 뭐 자체 수입, 세외 수입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산업단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평택시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나은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면에서 좀 제가 좀 짧게 종합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뭐 교육국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경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의원님께서 뭐 짚어주셨고 저희 교육국 같은 경우는 뭐 세입 예산은 뭐 교육국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74억 1,762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 뭐 251억 9,778만 7천원 대비 뭐 177억 8,0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주요 뭐 증감 현황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뭐 세입이 이제 나름대로 교육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무봉산 수련원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입장료 뭐 수련 활동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입이 좀 잡히는 것 같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료나 수강료 뭐 균특 보조나 뭐 국비 보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세입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뭐 배달이 도서관도 뭐 공유재산 임대료 뭐 주차요금 뭐 이렇게 기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세입을 좀 잡으신 것 같고요. 세출 예산은 저희가 이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액 483억 1277만 7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662억 8027만원 대비 한 179억 6749만 3천원 좀 감액이 됐어요. 증감률을 따지면 뭐 한 27% 정도 감액이 좀 됐고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9% 정도가 한 146억 정도인가요? 14억 6,289만 7,500 교육 청소년과가 감액된 게 한 146억 맞죠? 맞습니까? 맞죠? 예, 세출 예산. 그리고 배달이 도서관이 한 3억 정도 아니 34억 정도가 31.35% 정도가 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한 17개 정도가 신규 편성이 좀 돼서 된 것 같고 평생 학습과 같은 경우는 한 16개 정도가 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배달이 도서관은 한 11개 정도
편성이 되고 안중도서관은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워낙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 편성을 안 하면 또 과대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요 우리 이 교육청소년과 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한 몇 개만 좀 질의하고 각 부서별로 몇 개만 좀 질의하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 지구 지원해 가지고 18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저희 2026년 요구액 같은 경우는 한 60억인가요? 예, 60억 8천만 원 정도 약 대략적으로 60억 8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이 한 71억에서 좀 감액을 한 3억 5,900만 원 정도 대략 감액을 하셔가지고 67억 정도 됐는데 이 책자를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감액이 이렇게 추경해서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된 데가 대부분이 점점 이렇게 줄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요구액이 그만큼 많이 남거나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아까 뭐 말씀하시 주셨지만 이 사업이 좀 이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을 보면 좀 축소된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이 내역을 보면 이 첨부 자료를 이렇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교 역량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뭐 늘었고 1개 늘었지만 외국어 교육 활성화는 27개소에서 17개. 그리고 우리 고장 뭐 알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5개소에서 4개소. 그리고 온마을 체험 버스도 850대에서 700대. 이 줄은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게 좀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가 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온마을 체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학교에서 관내 이제 문화 유적지 이런 우리고장 바로 알기나 체험처 이제 체험하러 갈 때 지원해 주는 버스인데 이제 요 근래에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현장 활동 가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그 25년도에 이제 900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665대밖에는 이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감안해 가지고서 좀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12가 100%예요. 이건 뭐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12가 100%면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거를 동일시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자체별로 판단해서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마을 체험버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타 지자체도 이제 동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취지야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불효 불급 뭐 필요하죠. 당연히 다 필요하고 한데 이 사업을 처음 편성해서 어떤 이유든 추경으로 감액을 하고 계속 점점 사업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 10이 이제 우리가 위임 사무나 뭐 예를 들어 뭐 국가적으로 뭐 복지든 뭐든 매칭 사업은 불가피하게 뭐 전 지자체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12로 100% 하는 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재원만 쏟아붓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나름대로 다 지자체에도 이게 만약에 되게 모범적인 사례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아마 다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번 좀 진단을 하고 성과를 좀 고민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뭐 이 사업 자체를 뭐 폐지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점점 이 축소되거나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갖고 근데 그 꺼려하는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뭐 온마을 버스, 체험 버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신청도 안 하고 굳이 가서 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전에 뭐 이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고 때문에 뭐 저희들도 뭐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좀 이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뭐 60억 가까이 되면은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도 하고 점검도 하고 성과 분석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게 낫는지 그러면은 이 사업에 말 그대로 진짜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이거나 별로 그렇게 이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고민해서 찾는 게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좀 뭐 대동소이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산 집행률은 한 65.5%인데 요 대부분이 산출내역 보면은 청소년 진로 박람회, 진로 체험 탐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가졌는데 이런 쪽 유사한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된 걸 보면 이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저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그만큼 또 감액이 되고 집행률도 저조해지고 상당한 좀 한정된 인원 갖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도 마찬가지로 관련 또 이 학교하고도 공문도 보내야 되고 협의도 하고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워낙 이 교육 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우리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 청소년이라는 이 폭 자체가 분야가 그래서 중복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 감액 추경된 거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총 사업비가 준다. 이게 이제 저희 내리는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여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홍보하고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잘 사업을 집행을 100% 해가지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또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25페이지 창의체험 교육센터 운영 이거 근데 운영인데 이 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산출 내역을 보면 임차료하고 수당 뭐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게 좀 이 운영에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뭐 임차료 지급 들어갈 거고 수당 들어갈 거고 뭐 심사 수당 쭉 들어가고 홍보물 그다음 수용비 들어가고요 급식비 관용 차량 관련된 것도 요 관용 차량이 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용 차량은 이 산출을 여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혹시? 관용 차량 지금 여기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 이제 몇 예. 대 있습니까 혹시? 여기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는데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니 14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전기 충전이 좀 적게 들어가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전비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보험료는 이제 일괄 시에서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빠지고 이제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관용차 세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어디는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한 2번 내는 데 있고 예, 기준은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서의 판단으로 담당자 근데 판단으로 이것도 되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나중에 아마 이
이거를 세우실 때는 제가 좀 뭐 드리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좀 동일했으면은 좋겠다라는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좀 동일하고 뭐 어차피 보험료는 뭐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경우는 좀 문제 발생되는 거는 좀 오래된 차들이나 이런 거는 좀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할 텐데 대부분이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추세고 수소차나 전기차 우리 시는 또 더구나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많이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쓰는데 좀 동일시하게 예산 편성할 때 그 관련 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는 많이 남고 어디는 또 이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세운 만큼 쓰게 되는 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니까 그 관련돼서도 좀 세밀하게 좀 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34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출연금 이게 이제 청소년 재단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이 출연금이잖아요. 저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전에도 계속 얘기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2월금이 남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계산하는 게 이제 막 23년도께 이렇게 반영되고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매년 2월금 추이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남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한 6억 9천으로 해가지고 24년 자체 수입 집행잔액 뭐 6억 9천 9백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7억 쪽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계속 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희 그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세해 수입이 이제 눈썰 매장, 수영장, 그리고 식당 운영 요 부분 그리고 대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예산 세운 게 세입이 17억 8,400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23년도나 4년도, 5년도 정도 보면 이제 한 1억에서 뭐 이제 증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예,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수강료 받아가지고 그 용도로 다시 이제 세출 잡고 있는 그 예산이 5억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2023년도에 뭐 남았던 출연금 2월금이 한 6억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 24년 자체 수익금 뭐 집행잔액이 뭐 6억 9천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뭐 한 6, 7억 정도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 출연금을 처음에 이게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번에 26년도에 출연금 신청한 게 62억 8,2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저 인건비가 한 4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0억을 빼면 한 22억인데 인건비는 뭐 거기서 말 그대로 남을 일은 없을 거고 거의 뭐 타이트하게 잘 해서 뭐 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으니까 딱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한 22억 정도에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그래도 남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게 출연금을 잘못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너무 과대하게 신청을 하고 뭐 수입 자체 수입 났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잔액 남고 그 대신 이번에는 뭐 나온 거 갖고는 다시 우리 저기 반납을 해서 다시 출연금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정도로 어찌 됐든 좀 차이는 있어도 23년도 기준으로 뭐 남은 거 갖고 뭐 따진다고 하더라도 매년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계속 남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과대하게 그 이번에 또 늘었어요. 45억에서 49억으로 한 4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25년도하고 좀 상회할 수도 있어요. 이게 2월금을 반납하고 다시 출연금 거기 합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늘은 건가요 이게? 그렇죠. 기존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그렇죠. 예. 부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는 사항입니다. 그럴 수도 좀 이게 49억인데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은 이게 과연 또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까? 저는 한번 이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균을 좀 갖고 이제 예측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이 경년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2월금 자체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쭉 추이를 지켜보면 이 부서에서 이 많은 워낙 많은 게 들어와요.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막 한 부서만큼의 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지금 출연금이 이 내역을 보면 이거를 뭐 일일이 뭐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이걸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뭐 협의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보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제 남느냐 그런 걸 보고 정확하게 좀 맞춰서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지 이 많은 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산하기관 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서 검토하고 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팀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이제 추진하고 이제 저희 이제 모든 거를 거의 대부분을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 이제 추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할게.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 사업 중에 우리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아, 네, 페이지는 있습니다. 189페이지. 189페이지 정도 보시면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 요 사업 투자 효과는 뭐 청소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예방. 이제 언제부터 혹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그 법무부 소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그 평택 지역 그 협의회와 이제 안성시장 그리고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21년도 12월 달에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맺고 이제 그 다음 연도 22년 추경에 이제 예산이 5천만 원이 세워져서 이 부분은 저희 그 공모 사업에서 이제 공모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 거고 이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22년도부터 23, 24 이제 현재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보면은 이제 멘토 위촉식 및 교육 활동, 정기 멘토링 활동이 뭐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728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진로 및 문화 체험 활동 한 2,416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이나 이런 활동이 요 세부적인 거를 보면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에서 뭐 사업 주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멘티 생활지도 및 진로 방향 설정.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됩니까? 혹시 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씩 매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22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지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돼서는 이 부서에서는 뭐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되게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 이제 사업 변경이 되면 이제 변경된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주고 있고 중간 중간은 이제 그 정산서에 근거해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서류상으로만 되게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5천만 원에 이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실상 지금 집행 잔액이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제 집행 잔액으로만 봤을 때는 추진이 지금 좀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도 좀 뭐 서류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관련 부서에도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뭐 보조금이든 뭐든 남으면은 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때문에 협의해서 이 예산 부분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청소년 학교의 활동 지원. 요거 관련된 좀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청소년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범죄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범죄 관련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활동,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예술 발표, 국수 나눔 활동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청소년 관련된 이런 정책이든 뭐 여기 지원 사업이든 이제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평택시에도 25개 읍면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있죠. 여기서도 뭐 많은 활동을 유사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유사하거나 중복하거나 이런 사업이 순찰활동 지원 같은 경우 순찰활동은 뭐 청소년 지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유해업소 막 이런 거는 상당히 거기서 많이 활동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법무부 관련된 법무부 보호관찰법 무슨 기타 또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방범도 있죠. 저희가 각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다 각층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유사한 업을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하고 이런 중복적인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고민해서 어디 쪽으로 해서 힘을 실어서 어디 쪽에서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예산 집행률 뭐 이렇게 100%로 돼 있는데 정산했을 때 이 100%가 됩니까? 혹시? 이 사업은 거의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고 정산받고 잘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거는 대략적으로 좀 뭐 좋은 취지로 다 하면 좋겠지만은 뭐 예산을 다 유사한 데다 다 너무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버리면 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적어지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련돼서 예, 고민해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뭐 네, 잘 여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